주식 중개인이 된 노숙자 2,400억 원을 벌다. 윌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으로 마지막 장면에서 윌과 아들을 지나치는 사람으로 카메오 출연하기도 했던 태어난 것부터 불행이었다 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영화보다 힘든 삶을 살아온 크리스토퍼 폴 가드너 주니어는 1954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계부에게 매맞던 가드너의 어머니는 참다 못해 가드너가 8살 때 계부가 집안에 있는 동안 불태워 죽이려고 집에 방화를 했지만 미수로 끝나며 살인미수 유죄 판결을 받자 가드너는 다른 집으로 위탁 입양되어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가드너는 어머니 기병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늘 생각하며 스스로를 믿도록 격려하는 긍정적인 영감을 가지고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가드너는 위탁 치료를 받던 중 3명의 외삼촌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중 헨리 삼촌을 특히 좋아했고 그에게서 영향을 받아 중등학교를 졸업한 후 입대를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캠프 르즈네에서 병원 군단병으로 배치되어 4년간 근무하며 그곳에서 저명한 심장외과 의사인 로버트 앨리스 박사를 알게 되었는데 앨리스 박사는 가드너에게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의료센터 및 제한군인 관리병원의 연구실 보조원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가드너는 1974년 해군에서 제대한 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2년 동안 연구실 보조원으로 근무했지만 연봉이 약 $8,000에 불과해 이 직업을 그만두고 의료기기 영업을 하던 1977년에 셰리 다이슨과 결혼했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가드너는 제키 메디나라는 대학생과 불륜을 저지르고는 셰리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제키와 동거를 하여 1981년에 아들 크리스토퍼가 태어났지만 의료기기 영업의 수입은 신통치 않아 아내와 아들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영업 전화를 걸던 중 새빨간 페라리를 탄 완벽한 옷차림의 남성을 만난 가드너는 호기심에 그 남자에게 하는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빨간색 페라리의 주인은 밥 브리지스라는 사람으로 나는 주식 중개인입니다 라고 말했고 가드너가 그런 직업은 대학을 나와야 할 수 있겠죠? 하고 묻자 브리지스는 아니요. 학력은 별로 상관이 없고 본인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 순간 가드너는 이게 내 영혼을 불살라야 하는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가드너는 주식 중개인 교육에만 전념하기 위해 의료기기 영업을 그만두었고 브리지스는 가드너를 메릴 린치, 헤이네버, EF 등 주요 증권 중개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한 지점 관리자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드너의 차에는 지점 관리자들을 만나는 동안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주차권이 쌓여가고 있었고 주식 중개인이 되겠다고 의료기기 영업을 중단하자 당장 어려워진 생활과 그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제키가 아들을 데리고 떠나려는 과정에서 경미한 폭력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동차 번호판의 신원 조회 결과 주차 위반으로 벌금 $1,200를 체납한 사실이 밝혀져 그것에 대한 처벌로 판사는 10일 동안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가드너가 감옥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파트에는 제키와 아들 크리스토퍼는 물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경력도 없고 대학 교육도 없고 인맥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렵게 딘 워터 레이놀즈의 주식 중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옷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가드너는 구금된 날 입었던 것과 같은 캐주얼 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면접관은 가드너의 옷차림을 보고 못마땅해서 가드너를 무시하며 전혀 예상 못한 돌발적인 질문을 했지만 가드너는 위축되지 않고 면접관의 질문을 재치있게 받아 넘기며 우여곡절 끝에 인턴 사원이 되었지만 20명 중 단 1명만 뽑는 아주 치열한 곳인 딘 워터 레이놀즈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무실에 일찍 도착하여 커피를 마실 틈도 없이 매일 늦게까지
하루 200통의 통화를 목표로 잠재 고객에게 끈질기게 전화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 주식중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독신자 숙소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의료기기 영업으로 한 달에 $300~400를 벌어들인 것 외에는 저축도 없었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 못해 아파트에서도 쫓겨난 신세라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던 중 어느 날 제키가 크리스토퍼를 데리고 가출한 지 4개월 만에 나타나 가드너에게 떠맡기고 사라졌는데 독신자 숙소에서는 규정상 아이와 함께 지낼 수가 없어서 퇴소를 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어린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텐더로인 지역에서 모텔, 공원, 대중교통, 심지어 BART 스테이션의 화장실에서도 잠을 자며 식사는 노숙자 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고 씻는 것은 공용 화장실 세면대에서 해결해 가면서도 밤을 새우며 주식 중개사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가드너의 동료 중 누구도 가드너와 그의 아들이 거의 1년 동안 노숙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력한 끝에 거물급 고객을 알게 되었고 1982년 드디어 가드너가 시리즈 7 시험에 합격하자 그의 성실함을 알아본 고객에게 스카우트 되어서 당시 월바의 유명 투자사였던 샌프란시스코의 베어스턴스 앤 컴퍼니의 정식 직원으로 영입되면서 그동안의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리즈 7 시험이란 주식, 채권, 펀드, 퇴직설계, 연금, 세금, 금융규제 등에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 5년 동안 혼신을 다해 노력한 끝에 1987년 창업자본금 $10,000,000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미국 최대 기관 공적연금 계획 및 노조에 대한 부채, 지분 및 파생상품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개 회사인 가드너 리치 앤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2006년에는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에 지사를 둔 크리스토퍼 가드너 인터내셔널 홀딩스의 CEO 겸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아동학대, 문맹, 두려움, 무력감 등이 앞으로 피하고 싶은 모든 것이라고 판단한 가드너는 샌프란시스코의 그레이드 메모리얼 유나이티드 감리교 교회 등 많은 자선단체를 후원하며 아들 크리스토퍼와 함께 한때 노숙자였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저소득층 주택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50,000,000 규모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시카고에서도 노숙자 및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를 위한 영구적인 취업 알선 지원, 진로 상담 및 포괄적인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가드너가 보유한 자산은 $1,800,000로 평가되는데 현재 가드너는 회사를 정리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동기부여 강연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느라 너무 바빠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도움을 거절하고 자신의 짐을 지라고 요청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요. 앞으로 나가는 한, 한 걸음 한 걸음은 소중한 전진입니다. 모든 걸음이 더해진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도달해 있는 위치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질투심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신의 불안감으로 바꾸지 마세요. 삶의 변화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